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설마 보험사가 망했어? 하지만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졌더라고요. 자칫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보험사들은 괜찮을까요? 가입자들의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지금부터 9단계로 하나하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첫 번째 깨닫. 다들 아실 거예요. 망할 위기에 처해진 보험사 MG손해보험이죠.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근 언론에서 MG손해보험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칫 청산 또는 파산 위기이기 때문이잖아요.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적자였다는 거예요. 특히 2024년 적자 규모는 어이구 엄청 많네요. 837억 원. 따라서 이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돼서요. 2023년 1월 MG손보는 공개 매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도 안 되고 재수도 안 되고 3수도 안 되고 4수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메리츠 화재가 MG손보 인수 우상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5수 만에 매각이 되는 거냐?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 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13일 돌연 메리츠 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결국 5수도 실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더라고요.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썼다. 이런 한탄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보험사가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리츠는 왜 인수를 포기했을까요? 언론들은요, 또다시 노조 탓을 합니다. MG손보 강성 노조 때문이다. 고용을 승계해달라며 회사의 실사를 막는 등 회사 매각 작업을 완강하게 막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MG손보의 직원 수는요, 약 600여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메리츠 화재는 이번 인수 작업에서 MG손보 전체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 약 10% 정도만 고용 승계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250억 규모의 퇴직 1호금을 지급하겠다. 이를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회사가 적자가 심하고 매각될 정도이니 이거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본인이나 가족이 MG손보 직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600여 명 중 60명만 살아남고요. 나머지 540명은 길거리에 나앉을 판 아닙니까? 이 가족까지 생각하면 천여 명의 생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메리츠가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MG 노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메리츠 화재가 인수를 내세우면서 너무 많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뭐 직원들의 개인 신상 정보, 기업 비밀 사항, 영업 기밀, 상품 기초 서류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에서 요구할 수 없는 자료들까지 죄다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실사를 거부했다. MG 노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실사 거부, 메리츠 화재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러니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맞서고 있고요. 하지만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닐 것 같아요.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하필이면 이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요즘 언론에서 엄청나게 거론되고 있는 그 사태, 바로 홈플러스 사태가 터졌거든요. 아니 그런데 홈플러스와 보험사는 무슨 관계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메리츠 화재가 메리츠 금융 소속이잖아요. 계열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 계열사들이 홈플러스에 빌려준 자금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빌려줬을까? 메리츠 증권이 무려 6,551억 원, 그리고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캐피탈이 각각 2,807억 원. 합쳐보니까요, 무려 1조 2천억 원 규모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는 홈플러스가 금융권에서 빌린 1조 4,461억 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메리츠 금융이 거의 대부분을 빌려줬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빌려줬을까? 메리츠 금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이는 빌려줬지만 대출금 대부분은 담보를 잡았다. 그 담보 중에서도 홈플러스 점포, 튼튼한 부동산 담보를 확보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현재 흘러가는 사태가 심상치 않죠.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MBK의 막가파식 운영 실상이 지금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홈플러스의 회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또 짚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담보를 확실한 걸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점포 부동산 담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단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점포 매각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칫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엄청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메리츠 화재, 지난해 국감에서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화제가 됐었느냐? 회계 조작 혐의를 지적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아, 도대체 왜 미뤄지고 있을까? 뭐 여러분들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 이런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메리츠 화재가 MG 손보를 인수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MG 손보 노조가 실사를 거부하니 그를 핑계로 파토를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MG 손보? MG는 새마을금고 아니야? 새마을금고가 보험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MG 손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 보험하면 삼성이나 메리츠, KB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나잖아요. MG 손보는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브랜드 평판 순위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MG 손보는 이 손해보험사 가운데 10위, 이 10위가요 높은 순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네 번째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존재감이 적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존재감이 적을까? 이 새마을금고, MG 새마을금고가 처음부터 손해보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그린 손해보험이란 이름 기억나실까요? 이 그린 손해보험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2011년 경영 악화가 심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그린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2013년 MG손보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새 출발했는데도 경영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 사태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것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보험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뭐 KB나 삼성 이런 대형 손보사들은 보험금 받을 때 너무 까다롭게 군다. 이거 시간도 미루고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MG손보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입 조건도 대형 손보사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실손보험 가입할 때 MG손보를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니 MG손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왜냐? 존재감이 작기 때문에 유리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입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소비자들에게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니 드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MG손보에 가입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적지는 않아요. 존재감은 적지만 MG손보 가입자 숫자가 현재 알려진 것만 무려 124만 명.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보험계약 건수도 156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앞서 얘기처럼 가입 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이 때문일까요? MG손보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 킥스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보통 100%는 돼야 되거든요. 100%는 돼야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3분기 4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입자들에게 퍼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MG손보의 남은 선택지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계약 강제 종료 후 청산 또는 파산. 그동안 운영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런 보험사들 다른 업체에 인수가 됐었어요. 앞서 설명드린 그린손보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물론 보험계약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왔거든요. 따라서 가입자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수가 될 경우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청산이나 파산될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보험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보상 한도 1억까지 높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현재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보상 한도인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초과한 계약자가 MG손보에 11,470여 명이나 된다라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청산이나 파산될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 이것도 조사해봤더니 개인이 737억 원, 법인은 1,019억 원, 총 1,75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5천만 원 이내이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보장이 좋다고, 앞서 MG손보 보장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입한 보험은 날아가 버리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도 없어지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이래저래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택지는 뭘까요?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 후 파산인데요. 실제로 2001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리젠트 화재. 이 매각이 불발됐지만 이듬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고요. 2003년 법원 선고에 따라 파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금융당국이 다른 보험사에 MG손보 보험계약을 따도록 강제할 법이나 규정, 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겠죠. 다른 보험사에 이거 무조건 맡아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금융당국이 계약 이전을 권고하고요. 이게 권고예요. 강제가 아니라 각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입자에게 혜자스러운 보험이 MG손보였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험사에게는 손해란 얘기잖아요. 이런 보험을 누가 자발적으로 인수하려고 들까요? 윤석열 내란 사태로 국정이 거의 공백된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말을 들을 보험사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124만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요. 이미 현장에서는 공포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GA라고 하죠. 보험 묶어서 파는 곳. 이 영업 현장에서는 일부 설계사들이 SNS 등을 통해 매각이 불발되면 124만 고객 강제 계약 해지. 이런 타이틀까지 걸고요.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본 가입자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아까 예금자 보호한도 이를 넘는 금액을 계약했던 고객이라면 당장 해약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요, 현재는 신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면요, 청산이나 파산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가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정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못 살겠어. 갈아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한지 해지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요거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자칫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실손보험이나 장기보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에 재가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아예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현재와 비슷한 조건, 같은 조건이나 비슷한 조건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곳이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거의 없다는 게 문제겠죠.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갈아탈 때 따져봐야 될 게 또 있거든요. 다른 보험은 괜찮을까? 어이? MG 손보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시장에 팔려고 나온 보험사 매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보험사를 팔려고 내놨다고? 지금요, 언론에 드러난 것만 상당히 많아요.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ABL생명, KDB생명,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 지금 알려진 것만 5개나 됩니다. 이들은 현재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거나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팔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MG손보처럼 매각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매물로 나온 보험사의 영업 실적이 대부분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하고 살려는 게는 더 깎으려고 하고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따라서 이거 갈아타기 잘못하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MG손보 사태는 정치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까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가 발을 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리츠 화재의 회계 조작 혐의,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게다가 특혜 매각이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 예보가요, 여러 차례 벌써 사수, 오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유찰을 핑계로 이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리츠 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이게 특혜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메리츠 화재가 MG손보의 알짜 계약, 돈 되는 계약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 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특히 고용 승계도 하지 않겠다. 10%만 승계하겠다. 10%가 1%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메리츠 화재의 MG손보 인수를 적극 반대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냥 반대만 하는 건 아닐 텐데 대안이 있을까? 대안이 있어야 반대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적자에 허덕여서 이 MG손보를 인수하기 어렵지만 지금 돈이 남아도는 곳이 있거든요. 땅 찍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곳. 그게 어딜까요? 바로 금융지주들입니다. 은행들 포함한 금융지주.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니 MG손보쯤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MG손보의 직원 고용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5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선 결과에 따라 MG손보는 물론 거기에 가입자들, 직원들의 운명도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메리츠 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는데 노조 반대라는 언론들의 주장보다는 메리츠 화재가 홈플러스에 조단위 돈을 물렸고요. 회계 부실 의혹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입자들의 선택인데요. 만일 지금과 같은 아니면 비슷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사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아요. 5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두려워만 말고 우리 5월을 희망차게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